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100.3으로 방송된 이 내용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팟캐스트 나울통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억에 남는 여행지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와 다르게 선뜻 인생 여행지를 대답하곤 합니다. 마치 작가 김영하의 오래 준비해온 대답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완벽 정치 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저에게도 인생 여행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오래 준비해온 대답처럼 바로 답할 수 있는 인생 여행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저만의 인생 여행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진행자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인생 여행지로 떠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나울통 진행자들과 연출진이 함께 엄선하고 함께 읽은 책을 통해 여행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책으로 떠나는 여행,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김영하 작가의 책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김영하 작가의 2020년 신작 여행 산문집 오래 준비해온 대답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멤버들이 책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책 소개를 준비했죠. 이태인 정치해설가께서 책과 작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방송에서 여행을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가 쓴 여행의 이유를 소개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역시 김영하 작가가 쓴 오래 준비해온 대답입니다. 사실 2009년 출간됐던 내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라의 개정 복간인데요. 그렇군요. 네, 이제 개정 작업을 통해 작가는 이제 문장과 내용을 가다듬고 이제 여행 당시 찍은 사진을 풍성하게 수록했습니다. 네. 초판에는 실리지 않았던 꼭지도 새로 추가해 좀 읽는 재미를 더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김영하 작가의 책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오래 준비해온 대답을 선정하게 된 이유, 청취자들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 책은 어제 소개해드린 여행의 이유와 다르게 특정 여행지의 여행기를 다룬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읽었으면서 그렇군요 하면 어떡해. 청취자 입장으로서. 맞아요. 작가는 그 책을 통해서 독자를 이탈리아 남부의 대표적인 섬 시칠리아로 데려다 놓아요. 네. 그 책에서 작가는 그 시칠리아에서 느낀 모든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작가의 책 여행의 이유를 통해 여행을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네.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은 오늘은 그 작가 김영하가 직접 경험한 여행을 생생히 전해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각자 과거의 여행을 추억해보자는 취지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직접 우리가 경험해본 여행을 주제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07년 가을, 지금은 장수 여행 프로그램이 됐죠. 이 EBS 세계 테마 기행의 런칭을 준비하던 제작진이 작가 김영하를 찾아와 어떤 곳을 여행하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김영하 작가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답처럼 시칠리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가는 제작진들과 함께 시칠리아로 떠납니다. 그 후 당시 재직 중이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한 뒤 5달 만에 아내와 함께 다시 시칠리아로 떠납니다. 그 여행은 밴쿠버와 뉴욕으로 이어지는 장장 2년 반의 방랑이 시작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도착한 시칠리아. 그곳에서의 여행을 통해 그는 왜 시칠리아가 오래 준비해온 대답처럼 떠올랐는지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 모두 이 네. 책을 읽고 모였잖아요. 그렇죠. 네. 각자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으면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그러시죠. 네. 네. 오늘도 저부터 소개할게요. 글쎄, 산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 나는 그런 것들을 주절주절 이야기했고 카메라에 담아온 이미지들을 보여주었다. 아내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 눈치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떤 풍경은 그대로 한 인간의 가슴으로 들어와 맹장이나 발가락처럼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전해줄 수 없는 그 무엇이 되어버린다. 풍경의 장엄함도 우리 몸 어딘가에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진 채 깃든다고 믿는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발로 여행을 직접 하고 카메라 렌즈에 담긴 풍경이 아니라 네. 이제 온몸으로 풍경을 받아들이는 여행이 필요한 좀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제가 이 그 구절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네. 작가님 진짜 글을 너무 맛깔나게 쓰시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어제 오늘 양일간 지금 여행 에세이를 소개드려서 네. 청취자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김영하 작가는 소설가입니다. 굉장히 네. 유명한 대표작들이 있죠. 뭐 살인자의 기억법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 글이 아주 이 오래 준비한 대답도 읽어보면 한 번씩 소설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아내분과 대화를 할 때도 마치 둘이가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부분도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조광래 네. 진행자는 어떤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은 어떤 거냐면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사들인 너무 오래 존재하는 것들과 결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서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게 왔다가 그대로 가도록 하는 삶. 훌륭한 인간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이 잘 지나가도록 자신을 열어두는 사람이다. 이런 인생을 흘러가는 삶.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부를 수는 없을까? 여기서 말하는 스트리밍 라이프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주도하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제시한 2020년의 소비트렌드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트렌드 코리아 2020 트렌드 코리아였나요? 아무튼 그 책의 제목으로도 나왔던 예. 책이죠. 네. 소유 대신 구독과 경험을 더 중시하는 삶의 풍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렌탈, 구독, 멤버십 등이 있습니다.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얻는데 중점을 두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모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어쩌면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스트리밍 라이프가 인생에 있어서 좀 진정한 성취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행 중에 작가가 그 부인과 자주 사용했다던 이탈리아 말 중에 네. 부인 천천히 하시죠. 날이 많이 덥습니다. 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거 뭔지 알아요. 네. 근데 책에는 이탈리아어로 소개돼 있는데 네. 제가 이탈리아어가 짧아서 제가 이게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네. 아마 세뇨라, 프레고, 엘카도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너무 이게 연습을 했는데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그 댓글로 이제 조광래 진행자 공격 좀 해주세요. 네, 정확한 이탈리아는 아니지만 뭐 대충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고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래도 그 의미가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그 말을 배운 후로 오랫동안 아내와 나는 힘든 일을 당하며 낙심할 때마다 혹은 당황하며 우리 중 누군가 혼동될 때마다 그 멋쟁이 사장의 느긋한 대사를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부인 천천히 하시죠. 날이 많이 덥습니다. 네. 조광래 씨 하셔야죠. 뭐였죠? 까먹었다.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시죠. 네. 우리는 마법의 주문처럼 이 말을 외우고 그럴 때마다 거짓말처럼 다시 인생에 대한 느긋한 태도를 찾을 수 있었다. 네. 이 구절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랬군요. 저도 와이프와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유를 선물할 수 있는 멋진 말 한마디를 배운 것 같아서 즐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날이 많이 덥잖아요. 요즘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날이 많이 덥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저희 PD 지금 그 김성광 PD께서도 어제 저랑 이렇게 대본 작업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천히 하라고. 날이 덥다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여행을 다들 다녀오셨잖아요. 이 김영하 작가의 시칠리아처럼 인생 여행지 한 분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최근에 인상 깊었던 여행지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퍼지기 전에 광저우를 다녀왔거든요. 광저우 모터쇼를 다녀왔는데 한국에는 뭐 바리게이트 치거나 만지지도 못하고 타보지도 못하는 차를 직접 만질 수도 있고 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저는 광저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네, 저는 어제 다 말한 것 같은데 상당히 뭐랄까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릴 때는 아버지 따라가지고 한 달간 유럽 여행도 다녀와봤고 네. 발리, 오키나와 괌 등 해외도 많이 갔고 주로 국내는 호카스를 목적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인상이 깊었던 곳을 꼽자면은 괌이에요. 괌. 괌. 좋은 데 가셨네요. 네. 아니 아기를 데리고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휴양지니까. 해외를 간다면은. 네. 그런데 이게 여행을 갔는데
공항을 내렸는데도 또 다른 한국 온 느낌 있잖아요. 네. 내가 제주도로 왔는지 정말 미국역에 온 게 맞는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 들 수 있죠. 네. 네. 그 휴대폰 데이터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화, 차량 렌트, 쇼핑도 어느 것도 한국과 이질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완벽하게 한국어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고 약간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제주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를 꼽자고 한다면은 네. 제가 아까 호캉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이따른 그 강원도가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강원도, 네, 강원도 좋죠. 이따른 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호텔 인프라도 좋고, 네. 그 특히 좋은 호텔에서 리조트들이 많아가지고 숙소가 쾌적하고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꼽자면은 인비 내터날 네네. 평띠 아, 아, 네네. 참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한 그 오대산에 있는 아주 큰 사찰인 월정사를 둘러보면 한여름에 가도 좀 신선한 기운과 조용히 둘러보면서 생각 정리하기도 참 좋은 곳인 것 한여름에 같아요. 가도 좀 시원하다. 네. 그럼 우리 조광래 진행자의 답을 또 아, 물어보시죠. 전 여행지를 저도 참 어릴 때 부모님이 여행하는 걸 워낙 좋아하시고 그 해외를 저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참 그 아까 그 좀 생각이 들던 게 어제였죠. 아마 저희 이태진 해설가께서 네네. 피라미드 가보고 싶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저 피라미드 갔다 왔거든요. 어, 이집트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제가 그때 이집트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쟁 지역이어서 다시 좀 못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제가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이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좀 인생 여행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가 좀 생각이 많이 나서 얘기를 좀 드리고 근데 저는 인생 여행지가 좀 자주 갈 수 있고 내가 정말 자주 가고 싶은 곳이 인생 여행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주를 정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중에 최고는 전 제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의 바닷가도 있지만 제주에 또 산도 있고 또 오름들도 있고 이런 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제주를 좀 인생 여행지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죠. 네네. 그렇다면 여행을 통해서 얻은 건 무엇인지 이 여행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는 이게 사람마다 조금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 순간,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여행지에 도착해서야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나선 순간부터 여행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느끼고 얻은 거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가장 원초적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제가 키가 일단 평균 이상입니다. 자랑하시는 이코노미를 거예요, 지금? 타고 가려니까 너무 불편해. 비즈니스 정도는 타줘야. 아 그래 비즈니스 정도 타줘야지. 아 그래도 여행하는 맛이 나고. 네. 결국엔 뭐 물론 제 입장이니까 저는 어쨌든 집을 나선 순간부터 여행이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도 어쨌든 여행의 일정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일단 되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또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렇죠. 또 미국 그렇죠. 가고 이러면 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기왕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좌석에 타서 화장실 갈 때도 눈치 안 보고 가고 싶다로 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저는 네.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경험하고 또 인상적인 거라고는 말하기 좀 그렇고 이따 이태희 해설가께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부터 여행이라 했는데 저는 그 전날 업무를 마쳤을 때부터 여행이에요. 저는 네. 왜냐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이 참 노동 시간이 참 많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는 늘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 어떠한 형태로도 늘 아웃풋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재충전이 되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 성장의 역사를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너무 많은 성과, 한정된 자원에서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과하게 검열하면서 감시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행 가면 이런 걸 좀 놓게 되는. 제가 이제 호캉스나 아니면 좀 휴양지를 더 선호하는 게 예전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서도 치열하게 내가 뭘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너무 싫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뭔가 더 경험해야 돼. 물론 경험하는 건 좋긴 하지만은 네. 그 내가 굳이 치열하게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이 삶이 더 치열한데 거기서 좀 더 쉬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이제 호캉스를 시작하면서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양일 강의자의 호캉스에 대한 이야기를 호캉스 사랑해요. 네. 전형적인 현대인의 여행을 즐기는 이동훈 변호사이신 것 같습니다. 현대인 대표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저는 제가 17살 때 그 여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제가 NGO 자격으로 그 나름 그때 참 맹랑했어요. NGO 자격으로 그 기후 변화 총회라는 걸 갔어요. 이게 매년 열리거든요. 근데 그게 발리에서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제가 갔더니 이제 그 전 세계 그 NGO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각 국가별로 그 아무튼 그 환경부라든지 그 대응하는 어떤 뭐랄까 정부 관료들도 모이고 NGO들도 모이고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공통된 언어가 당연히 영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게 무슨 말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외국어는 다른 건 몰라도 외국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래서 외국어는 꼭 하나를 배워둬야겠다. 특히 영어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됐냐?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좀 맡기고요. 네. 이탈리아어는 아, 네. 이탈리아어는 한 줄밖에 할 줄 모르고 이번에 배운 거. 그렇죠. 네. 아무튼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어떤 인생을 살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의 이 생각을 나누려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네. 그 어제 이어가지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 다녀온 여행지 중에서 실망했던 곳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실망했던 곳과 그 이유 음. 삐 처리해 주세요. 네. 사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와 도시를 얘기하기는 좀 저도 그런데 사실 그 김영하 작가가 나왔던 TV 프로그램이죠. 알쓸신잡 3편에서 그렇죠. 거기 같이 출연하는 그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테네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떠날 때쯤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아테네요. 네네. 그 그리스 아테네를 떠날 때쯤에 곱게 늙지 못한 미소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저도 아테네를 다녀왔는데 아테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르테논뿐만 아니라 그 아크로폴리스 지구만 빼놓고 보면 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나라가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업이 이제 휘청거리기도 하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도 그렇게 썩 잘 되지도 않고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특히나 또 많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아테네가 굉장히 좀 도시가 횡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제가 하루 머물렀는데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건 도시가 좀 많이 아쉽다. 예전에 그렇게 명성을 떨치던 나라였는데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서구 문명의 발원지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좀 실망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태인 해설가께서는 그런 도시가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원초적인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좀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습한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홍콩을 갔더니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온몸을 휘감싸는 그 습함. 날씨가 그렇죠. 네, 날씨가 습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마카오로 갈 때 그 대교 원래 지금 도로가 뚫려 있는데 그때는 또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니 네. 또 제가 멀미를 안 하는데 네네. 그날따라 유독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배멀미를. 배멀미를. 네. 그래서 좀 복합적인 이유로 홍콩이 조금 그냥 여러 상황상 조금 아쉬웠어요. 네. 뭔가 기후와 풍토가 좀 맞지 네, 않고 네. 하필 또 그날 배멀미까지 네. 해버리는 바람에 누구나 네. 그런 개인적인 기억들은 다 있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저는 그 베트남의 다낭이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 다낭. 예, 그러니까 물론 휴양지로서는 정말 훌륭을 했는데 네. 이게 다낭에서 느끼는 이제 그 거기가 중국 투자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하지 중국인들의 화교 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게 베트남 특유의 느낌보다는 화교들이 투자하니까 이게 또 다른 중국에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들려오는 중국 노래나 이것들이 네네. 내가 중국에 온 건 아닌데 왜 베트남에서 이런 걸 듣고 있지? 베트남 특유의 이런 느낌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네.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조금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베트남과 중국이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두 나라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중국 화교들이 굉장히 실제로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호텔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화교들이니까 네네. 그 안에 이제 그런 시설 자체가 약간 중국풍이 좀 많지요. 네, 그렇군요. 그 베트남 다낭에 갔는데
내가 중국에 온 것인지 베트남에 온 것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저도 참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틀간에 걸쳐서 양일에 걸쳐서 책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김영하 작가의 여행 산문집 여행의 이유와 올해 준비해온 대답 2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되게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무거운 주제만 다루다 보니까 저는 힐링되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시사팩토리다 보니까 시사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이런 방송도 좀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인생 여행지로 다녀온 것 같은 기분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무더운 여름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제작진이 준비한 책으로 떠나는 여행 들으며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울통의 깜짝 이벤트는 8월에도 계속됩니다. 인상적인 댓글 남겨주신 열혈 청취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충성 청취자 여러분을 추첨해 울산시청 뒤편에 위치한 카페 두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두다는 마음을 두고 싶은 편안한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두다.카페앤샵 검색하시면 상세한 주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에 앞서 지난 이벤트 당첨자 소개하겠습니다. 팟빵 닉네임 3만1통, 아예, 안스, 정복하리 총 4분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 나, 정윤서, 배만진 총 3분입니다. 팟빵 당첨자 4분과 유튜브 당첨자 3분 모두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uscbs@cbs.co.kr로 성함과 닉네임 연락처 알려주시면 커피 쿠폰 발송해드립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동훈, 이태인,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